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의 인터뷰는요. 대형마트의 꼼수를 잡는 프로그램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다. 이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형마트들 자주 가시나요? 마트 가면은 뭐 폭탄 할인, 특별 세일 이렇게 하고 전단지, 스티커 뭐 이렇게 해서 경쟁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제 가격하고 또 다를 수가 있고요. 진짜 할인이 되는 건지 궁금할 때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상품마다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알려주고요.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앱을 개발하신 분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앱 개발자님의 요청으로 이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을 공개하시지 않는 이유는 있나요? 네. 제가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장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공개를 하면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네.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 30대 후반에 누구 뭐 이런 정도도 안 되나요? 네, 30대 중반에 예. 네. 알겠습니다. 지역이나 네. 이런 것들은 또 알려주면 네. 안 될 테니까요. 네네. 예, 근데 이게 대형마트 가격 추적기 저도 바로 깔아봤거든요. 이 앱 진작에 알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앱인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굉장히 설명을 서두에 잘 해주셨는데요. 네.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 변동이 조금 심한 편인데요. 그렇죠. 이러한 가격 변동 내역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로 제공을 해주고 현재 내가 사고자 하는 상품이 과연 비싼지 아니면 네. 저렴한지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주부들의 마음을 완전히 파악하셨던데요. 네네. 혹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에 자신의 네네. 어떤 신분과 생활 뭐 형태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나요? 네, 당연히 영향을 미쳤죠. 네. 예. 왜냐면은 사실 이 서비스는 제가 필요해서 사실 개발을 하게 됐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아기도 어리고 그래서 네. 부인과 함께 마트에 직접 가기가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이제 마트 상품을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예. 카트에 담기 전에는 가격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막상 카트에 많은 상품을 담은 다음에 계산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 상품을 얼마에 샀는지 사실 네. 기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은 조금 다릅니다. 예. 온라인에서는 실물을 보고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화면에 있는 그렇죠. 이제 가상의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직접적으로 상품을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숫자입니다. 네. 가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에서 상품을 계속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이 가격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동 내역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개발을 하게 됐고요. 예. 개발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니까 뭐 예상한 대로 굉장히 많은 상품에서 특히 뭐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이나 시기를 타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데 그렇죠. 뭐 가격이 시기를 탈 변동이 필요가 생길 없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럴 필요가 없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상품에서 좀 마트에서 가격을 이렇게 많이 변동을 시킨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꼼꼼하시군요.
네네. 아니,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일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네. 지난 카트를 열고, 지난번에 네네. 샀던 걸 열고, 이번 걸 열어서 더 비싸면은 빼요. 근데 굉장히 귀찮아요.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예. 이제 근데, 그렇게 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이제 또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온라인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평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부님들께서 그 네. 상품평에다가 예. 내가 언제 얼마에 샀었다라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게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앱 개발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이제 수고로움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됐어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직장 생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관련된 일 하세요? 앱 개발하고? 사실 앱 개발이나 예. 이런 서버를 개발하는 일은 사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오.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을 하기는 했지만 네. 좀 다른 쪽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관련이 없는 분야였는데 이번에 제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네. 모르는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검색을 해보고 그러한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일단 제가 전업이 아니고 예. 퇴근 후 뭐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좀 짬짬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건데 갑자기 왜 네. 그 컴퓨터 백신을 만드시는 안철수 박사가 떠오르죠? 아이고 너무 예. 한 분하고 비교를 해주셨네요. 근데 소비자들 반응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근데 마트 관계자분들의 반응은 떨떠름할 것 같거든요. 혹시 사실 예, 네, 뭐 환영받을 일은 아니죠 마트 관계자분들에게. 연락 온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연락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었지만 네. 우연한 기회로 이마트 관계자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서비스가 뭐 대기업이 너무 미워하고 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뭐 법적인 소송을 건다거나 그럴 경우엔 좀 저도 좀 겁이 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일단 이마트에서는 뭐 마트모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뭐 법적인 뭐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불안하니까 예. 내 주변에 이제 변호사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내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해요? 네 일단 뭐 이런 서비스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판례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가격 어떤 정보만으로는 뭐 지적재산권이라던가 그런 거를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네. 더 안심을 하면서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사실 어떻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에서 쇼핑을 별로 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PC 환경에서 쇼핑을 하는 편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PC 환경에서 이마트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제 뭐 이마트뿐만 아니라 예. 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도 추적이 되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추가로 개발을 하게 됐고 PC뿐만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도 좀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네.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랑 iOS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마트 홈페이지마다 돌아다니면서 체리 피킹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게 앞으로 그 소비자들의 이게 반응이 뜨거운 만큼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해달라라는 요청도 좀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조금씩 내가지고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가격을 추적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앱을 개발하신 것도 그냥 본인이 하신 거고요. 서비스도 네네. 그냥 하고 계신데, 이거 유료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전업으로 만약에 했다면 네. 뭐 유료화를 당연히 먼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만큼 소비자분들이 좋아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거꾸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이 앱을 가지고 뭐 유료화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앱을 그냥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마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권이 마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마트모 앱을 이용을 하신다면 예.
마트에서 가격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을 치지도 못할 거고요. 네. 상품에 대한 가격 투명성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예.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돌아갈 거고 가격 결정권이 소비자에게 결국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와, 굉장히 정의로우신 마트맨이신데요. 아유, 너무 마트맨은 아니고 저는 그래도 마트 많은 모어맨.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트 모어의 그 모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혜택이 네네. 가는 거에 의미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마트 모어 개발자였습니다. 하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창업 노하우 그리고 빅데이터 경제 지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 노하우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외의 배낭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창업자 한 분을 연결을 해보고요. 창업 전문가의 진단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경제 지도 최근에 네일 엑스포라는 행사도 열렸더라고요. 지금 아트의 경지까지 올라간 이 네일의 트렌드를 통해서 내일 손톱입니다. 손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의견 꼭 남겨주십시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나 시스타 효린인데 너 고모 봤니? 아, 나 고모 없어. 없으면 깔아야지 깔아? 뭘? 모르기만 하면 되는 모바일 쇼핑 11번가 쇼핑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기쁜 일이 시작됩니다 11번가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밥.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창업 노하우. 창업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창업 노하우 시간. 서정원 SP R&E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창업 이야기로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죠. 네. 그래서 각종 행사도 많고요. 기념일도 많은데 5월 달에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단기 방학을 할 정도로 여가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달에 관광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주는 관광 기업으로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관광 기업으로 창업을 한다. 이거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관광 산업이 근데 요즘에 많이 뭐 육성하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들도 많고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관광산업을 흔히 요새 6차 산업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6차 산업. 예. 예, 좀 낯선 단어실지 모르겠는데 6차라는 거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더하기 해보면 6이 나옵니다. 그런 그렇군요. 의미에서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예, 1차 산업은 알다시피 물건을 생산하는 예. 그런 산업을 얘기하고요. 2차는 상품의 유통이나 판매를 의미하고요. 3차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산업이 물건을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산업을 복합적으로 얘기할 때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런 게 강조되는 이유가 산업군 하나하나만으로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욕구라든지 시장의 그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하는 산업들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관광산업이 그 대표 산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부가가치도 좀 크겠네요. 그렇죠. 각 산업별로 생산될 수 있는 부분 플러스 네. 이것이 융합됐을 때 나타나는 장점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장점이 많은 걸 구체적인 예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각종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장려되는 서비스 산업 분야가 특히 의료 보건 분야, 네. 그다음에 관광 레저 분야, 뭐 교육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금융 분야 이렇게 5대 산업을 얘기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은 빼놓을 수 없는 테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특히나 그동안은 그냥 오프라인의 숙박업소, 그다음에 그 숙박업소에서 기념품 판매하는 정도만 그렇죠. 관광산업 분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관광을 2009년 이후에 이제 보편화된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예. 어떻게 새로운 창업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이 관광산업을 주로 관장하는 곳이 이제 문화관광부인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창조관광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려는 분들 특히 네. 이렇게 관광 분야 아이템하고 소위 요새 많이 얘기하는 ICT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예. 그런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 한 3, 4년 동안 이 지원을 받아서 실제 창업에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덧붙여서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결합된 뭐 관광 두레 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많이 그 산업이 많이 낙후돼 있는 어촌 마을의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네. 다양한 분야의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우리 민간 차원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서 대표님 여기서요. 관광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과 잠시 좀 얘기를 나누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캠퍼스 스테이의 조영호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캠퍼스스테이닷컴의 조영호입니다. 캠퍼스스테이.com. 네,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요? 대학교 기숙사 공실을 예. 빈방이 필요한 내외 여행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네. 그거 플랫폼 사업입니다. 기숙사 공실이라면 기숙사가 방이 비었다. 그러면은 네. 그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에어비앤비하고 사업 모델이 똑같아서 예. 좀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3년 먼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차업화된 게 작년에 2014년도 제4회 그 창조관광 공모전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부분에서 수상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근데 전국을 커버하는데 본사가 서울 경기 지역에 있고 전국 33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기숙사 공실이라는 게요. 거의 네. 뭐 방학 동안 정도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 기숙사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6만 실이 존재하고 있고 네. 전국 각 도시에 이 기숙사가 이제 방학 중에는 60%대의 공실이 생기는데 예. 거기 방 숫자가 1,400만 실이 돼요. 예. 그러니까 1,400만 실의 공실이라는 거는 숫자가 이제 상당히 큰 편인데 이거를 방학 중에는 민간에게 개방해서 내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때 대체 숙박시설을 활용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군요. 이거 2003년부터요? 2005년부터?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요? 에어비앤비가
따라온 거네요. 이걸 네. 특허를 이제 2007년도 취득했으니까요. 예. 2000년도 출원해가지고 그 기숙사 관련 그 공시를 여행객들에게 연결하는 플랫폼 그 서비스 특허 부분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층인가요? 주로 이용하는 층들은 전국의 그 우리 대학생들이 325만 명입니다. 네. 유학생들이 8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예. 예, 이 대학생들이 전국 어느 각 지역이든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학생임을 증명하면은 그 지역의 어느 대학교 기숙사든 많은 대의 비용으로 머물 수 있게끔 예. 네, 그걸 기본으로 회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해외 여행객들이 각 지역 여행을 갖다가 하면서 필요한 빈방을 찾을 네. 때 지금 문제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고 저렴한 숙소. 예. 배낭 여행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를 빠르게 내셔서 잘 실행을 하고 계신데 관광산업과 어떻게 보면 IT 산업도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퍼스스테이닷컴의 조영호 대표였습니다. 서 대표님, 서정원 대표님 다시 연결해 볼까요? 서 대표님. 네네. 네, 같이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요. 네. 이분 아이디어 굉장히 빠르게 잘 내셔가지고 사업 잘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초창기 창업에 사업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IT와 결합된 사업을 모델로 삼아보시는 게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 아주 시장이 있다고 생각되면 세분 시장, 우리 흔히 틈새 시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아주 작지만 확실한 세분 시장을 처음에 잘 잡아서 시작하셨다는 것도 네. 좋은 성공 모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IT 기술이라든지 여러 개가 이제 융합이 된 관광 산업 사업들에 좀 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좀 예로 들어주시면은 좀 귀가 트일까요? 예, 기존에 있는 IT 관련된 기술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장려되는 게 파노라마 영상 기법이라든지 증강현실 기법이라든지 이런 IT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보편화돼 있는데 네. 이 기술을 어떻게 관광 콘텐츠와 연결시킬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창업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나름대로 뭔가 관광 정보들을 드리고 싶을 때 네. 이 IT 기술을 최신의 정보로서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기존의 IT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분야로 관광산업 분야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될까요? 파노라마 기법이라든지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박물관이라든지 관광지의 어떤 소개 이런 것에다가 접목을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한 장소에만 가도 실제로 관광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지 않아도 네. 배경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현지에 간 것처럼 보여주는 기법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돌지 않아도 대표적인 관광명소 한 곳에서 네. 그 지역을 모두 돌아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법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광으로 창업을 한번 해봐라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현 SP R&E 대표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한 번쯤은 다 하죠, 여자라면. 아, 그래요? 남자들 의외인데?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내일이 또 예. 요새 많은 열풍을 불고 있어요. 예. 사실 저는 이 내일 엑스포가 정말 있는 거야라고 정말 찾아봤는데 24일부터 26일까지 지난달에 3일간 엑스포가 열렸대요. 어디서요?
그 장소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 예. 사실 솔직히 저 네일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이 네일에 대해서 정말 여성분들이 네. 너무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이 엑스포라는 건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손에 매니큐어 바르는 거 네일이라고 또 발에 하는 건 또 페디큐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 네일 엑스포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이만큼 이제 많이 성장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엑스포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을 또 직접 구매할 수 있게도 엄청나게 했었다고 많아요. 예, 네일 하고요. 관련 상품이. 이게 뭐 제가 그 다른 기사에서 본 건데 이 2,500억 원 정도의 그런 그 네일 제품 시장이 예. 지금 현재 돼 있다고 하고 서비스 이런 것들 포함하면 1조 원대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1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요새 미용실에도 다 같이 다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미용 쪽 관련된 것들을 그냥 같이 아닙니다. 포함시켜서 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 네. 미용실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고데기 마시면서 손질을 받으셨는데 네. 요즘에는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요. 미용실에서 그걸 하다가 요즘 많이 분리가 됐어요. 네. 그 제가 가는 네. 미용실은 붙어 있는데 사장은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서로 표본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내일이 뜬다는 게 네. 사실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그 조짐이 아주 네. 크게 보였던 거죠. 아, 제가 2013년 정도부터 한 번씩 바라본 것 같아요. 아, 약간 트렌디한 예. 거에 있어서 크게 뒤처지진 않은 것 같네요. 예. 의외죠? 네. 네. 근데 내일이 왜 인기인가요? 요새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꾸미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소한이라는 거에 조금 약간 확장판 같은데요. 맞아요. 작은 사치의 느낌이 들면서 나를 꾸미고 제가 또 느끼는 건 약간 새롭게 가져간다라는 느낌을. 이게 새롭다. 네, 아. 요새 신조어들도 사실 만드는 이유가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아. 혹시 그 구름처럼이라는 말 아세요? 카스처럼 구름처럼. 아니, 모르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식당 가서 이제 예. 술 먹으러 갔을 때 예. 항상 이제 한 10초 동안에 걸리는 게 맥주는 뭐고요, 소주는 뭐고요 해서 네, 주문받는데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구름처럼 주세요 그러면 맥주는 카스, 소주는 처음처럼. 아니, 왜요? 아니 섞어 먹으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예. 카스처럼 주세요 그러면 네. 맥주는 카스, 소주는 처음처럼 이렇게 그냥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아, 그런 걸 모르는 제가 의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요새 되게 이제 신기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좀 네.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고 이 네일 특히 네일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감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60% 정도로 이제 단어들이 많나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뭐 예쁘다, 만족한다, 특히 이제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아서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해놓고 되게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행위 중에 이제 하나로 보이고요. 사실 예전에 이제 네일을 받기 전에는 이제 손톱이 못생겼는데 네. 여기에 이제 뭔가 아주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블링블링하게 네.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 사실 이제 힐링의 느낌이 사실 이제 그런 뭐 디퓨저나 그런 어떤 있어요. 향에서부터 네. 이 네일 아트에서도 맞아요. 그런 어떤 보는 거에서도 네네. 이 힐링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주는 것 같고요. 예전에 그런 경제 용어로 이제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어려웠을 때 예. 이제 립스틱을 산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네일 효과라는 말을 감히 써도 될 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약 2만 원 정도 뭐 하면 네일 아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건 더 비싸게 받겠지만. 비싼 건 너무 비싸고요. 네. 예,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손톱을 이렇게 많이 뜯어요. 네. 피가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애려고 한번 받아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예. 사실은 립스틱보다 어떻게 보면 좀 싸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저는 좋아서 그게 아마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네일이 트렌디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 분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특히 이제 이 네일에 대한 부분은 계절하고 같이 맞물려서 얘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또 벚꽃놀이 갔을 때 요런 네일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진들이 많이 인스타그램에서 올라왔고 네. 또 이제 휴가 때 또 해야 할 네일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즌별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휴가 때. 네, 휴가 예. 때는 요런 네일을 이제 하고 간다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내가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창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만족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꾸미는 거를 인스타그램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또 남에게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큰 효과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내일 사진만 올라오는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 샵 내에 이렇게만 치면 엄청나게 이게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요? 벚꽃놀이에는 어떤 손톱을 해야지 되고 또 여름 휴가에는 어떤 발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발에도 많이 요새 이제 여름이 되니까 네. 발에 많이 이제 또 이런 신경들을 쓰시는 건데 이 벚꽃놀이나 이제 휴가 갔을 때는 이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색깔들을 따로 이제 보여주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결혼할 때 웨딩 네일을 또 따로 또 네, 보여주는 좀 것들도 많이 인기가 되게 하더라고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워낙 또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요새 또 결정장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정장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올라오는 그림을 가지고 사진을 예. 갖고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있는 거고 사실 특별한 날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건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뭘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의 특별할까요? 느낌을 나는 거는 이제 예. 빨강, 초록 요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아. 겨울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네일 아트로 지금 가장 많이 이벤트 있는 날로 올라왔고요. 본인이 그냥 트리가 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사실 빨간 거, 녹색만 두 가지만 갖고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가 느낌이 나니까. 이제 확실히 예. 나는 것 같았고 벚꽃놀이 때는 이제 화이트하고 핑크 또 거기에 이제 펄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여성스러운 느낌을 이제 냈다라는 게 이제 많이 나왔고 또 여름 휴가용은 네. 블루나 형광이 지금 인기라고 해요. 저는 최재현 이사님께 많이 듣고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예, 요즘에 이게 인기다. 저는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는 데이터를 거기 때문에 가지고 그렇죠. 얘기하시니까요. 예, 따라 하시면 네. 그대로 돼요. 예, 제가 좀 많이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2012년 이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네일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요. 그러니까 2012년에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TV 방송에 이 네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였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2012년부터 아마 소녀시대가 제시카란 연예인이 네. 이 네일을 많이 이제 좀 인기 있게 사람들에게 예. 했었고 또 요즘엔 이제 티파니 또 이게 또 인기가 있어서 네. 또 2014년에는 그 이상화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상화 선수가 네일 네, 아트를 저도 본 것 했었어요?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네일 아트에 대한 어떤 인기를 예. 많이 이제 끌 수 있었고 또 2013년도부터 셀프 네일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드는 조금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덜 생기지만 네. 실패할 확률이 높아서 부정 감성이 좀 많았던 게 셀프 네일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좀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저렴한 네일들을 많이 매니큐어들을 샀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셀프 네일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느낌이나 이런 것들.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예. 일단 네일샵에 가면 1시간 정도는 이제 잡고 간다고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셀프 네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샵에 가서 할 때는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떤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 많이 가보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가는 미용실에 예. 거기 있다니까요. 맞아요, 거기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 언니와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네. 예. 제가 옆에서 유심히 보니까 쉬지 않고 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군요. 이제 셀프 네일은 이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약간 전문성이 좀 있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돈 내고 한 거하고 내가 한 거의 차이가 좀 나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그런 대화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내일은 이렇게 수다 떨러 가고 이런 걸 보면은 주로 혼자 가는 걸로 소셜에 올라오나요? 아니요. 이게 혼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단 같이 가는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언니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예. 2위는 친구. 오빠는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는 이제 예.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오빠가 그리고 예. 오빠가 여기에 꼭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그런 그렇죠. 것 중에 하나가 이 네일이었어요. 예.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오빠가 있었다면 오빠랑 같이 갔으면은 오빠가 막 지루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 미용실하고 붙어 있는 게 좋은 게 오빠는 머리 깎고 여기는 네일 서비스 받고 네. 예, 그 좀 나쁘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해주시는 분이 네일 아티스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남자도 많이 받아요. 이게 남자 연예인들이 이런 예. 것들을 또 많이 해서 보여줬기 네. 때문에 또 오히려 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남자분들은 또 직종에 그런 것들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분들은 네. 받으셔도 되겠죠. 직종? 우리
PD가 남성인데. 네, 제가 보니까 봐두셔도 예. 되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예쁠 것 같죠? 예, 그렇군요. 이 네일과 또 연관이 있는 다른 활동들은 어떤 게 언급이 되나요? 일단 네일하고 관련된 그 활동들은 이제 미용 쪽 관련이에요. 다 메이크업, 네. 그다음에 마사지, 왁싱 요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연관이 높게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네일을 하러 가는 장소로 이제 미용실이 같이 언급이 좀 많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미용실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네. 그 네일샵에 계시는 분이 안 계셔서 어디 가냐니까 자격증 따러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 네일도 자격증으로 자격증이 있어요. 있어야지만 네. 이제 하는 걸로 많이 규제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일 아트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예,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고요. 내일 금요일 금요기획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고요. 창립 63년 만에 한국은행에서 첫 여성 임원으로 발탁이 되신 분입니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모시고 바로 내일이 금통이거든요. 금통이 결과에 대한 따끈따끈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우리나라 통화정책 어떻게 가야 될지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생방송으로 들어주시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조금 있으면 전문으로도 올라오니까 확인이 가능하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생방송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